아버님, 우리 이렇게 사랑해도 괜찮을까요? 믿기 힘든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앞 못 보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걸 듣고 있었죠. 그리고 칠순 잔치에서 세상을 뒤흔들 복수가 시작됩니다. 시아버지 불륜, 며느리 배신, 시각장애 남편의 충격적인 드라마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준호는 42살의 건축기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건축기사였다고 해야겠죠. 석 달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로 준호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밝던 세상이 어둠으로 변했고 꿈꿔왔던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아내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8살의 선영은 언제나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옷차림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경 쓰는 여자였죠.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이 당당해 보였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까요? 고마워요. 준호는 아내가 내민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속 쓰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17살 딸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뭘로 상을 받았는데? 수학 경시대회에서 은상이요. 아빠가 어릴 때 가르쳐준 공식 덕분이에요. 서연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딸의 손길에서 준호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엄마는? 서연이가 상 받았는데 뭐라고 안 하시나? 엄마는 화장실에 가셨어요. 요즘 화장실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왔다. 준호의 아버지인 이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만호는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분이에요. 동네에서는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어른이었죠.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과 온화한 말투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준호에게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어요. 아들은 어떤가? 많이 좋아졌나? 그저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서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무엇일까요? 체념? 아니면 귀찮음? 아버님, 오늘도 저녁같이 드실 거죠? 그럼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만호는 준호 옆에 앉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잖니. 집안일도 내가 도와주고 서연이 학비도 걱정 없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녁 식탁에서 만호는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역시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준호는 복받은 놈이지. 에이, 아버님도 참. 선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자신에게는 그런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저 오늘 수학상 받았어요. 서연이가 자랑했습니다. 오호, 우리 서연이가. 역시 이준호 핏줄이야. 아빠 닮아서 똑똑해요.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서연의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선영이 딸을 타박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호는 내일 또 올게라며 집을 나섰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요. 어둠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해진 사이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 아버지의 과한 친절, 그리고 딸만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 준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선영이 휴대폰을 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늦게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요? 여보, 누구랑 문자해요? 아, 그냥 친구랑요. 선영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곧 휴대폰 소리도 멈췄고 선영은 등을 돌린 채 잠든 척했어요.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귀를 곤두세우며 집안의 모든 소리에 집중했어요. 언젠가부터 눈 대신 귀가 더 예민해졌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할 수도 없었지만 밤이 꽤 깊은 것 같았습니다. 누굴까? 준호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발자국은 거실 쪽으로 향했고 잠시 후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각을 잃은 대신 청각이 발달한 준호였지만 그날 밤의 속삭임은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둠 속에 갇힌 남자의 이야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귀와 감각만큼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소리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학교 다녀와. 네, 엄마. 아빠, 저 갔다 올게요. 딸이 볼에 뽀뽀를 해주고 학교에 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선영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부산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 또 오신다고 하시던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자주 오시네요. 선영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아버지 방문을 반가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만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이 주방에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야, 준호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젊은데 이런 짐을 져야 하니 마음이 아프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준호가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만호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서연이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가자 선영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깍 딸깍 문자를 보내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당히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누구한테 문자 보내요? 아, 친구요. 또다시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선영은 평소에 친구들과 문자를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윙윙.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선영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푸후. 작은 웃음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등교 준비를 하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누구랑 문자했어요? 웃으면서 하시던데요? 그냥 친구 언니랑이야. 서연이는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엄마, 할아버지랑도 문자 많이 하시네요? 어제 제가 물 마시러 나왔을 때 봤거든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물론 준호는 볼 수 없었지만
선영이 당황하는 기색이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아빠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야. 서연아,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네.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옆집에서 김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살의 말순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준호야, 잘 지내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많이 야위었네. 며느리가 잘 챙겨주고 있나? 말순 할머니는 선영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선영이가 잘해주고 있어요. 준호가 아내를 감쌌지만 말순 할머니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내가 어제 시장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는데. 할머니, 무슨 차 드릴까요? 선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나는 그냥 준호 얼굴만 보고 가려고. 말순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준호야, 몸조리 잘하고. 주변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말해.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집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만호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오늘은 좀 늦었구나. 며느리, 저녁 준비됐나? 네,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전보다 더 친근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요. 식사 중에 만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집안일 도와드릴 게 또 없나? 요즘 며느리가 혼자 하기엔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지. 선영이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이야. 며느리도 젊은 여자인데 이런 고생을 시키면 안 되지. 만호의 말에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며느리야, 힘들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의 대화에서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작은 소리들에 집중했습니다. 윙윙. 선영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선영이 작게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밤늦게 누구랑 그렇게 문자해요? 친구 언니가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요. 하지만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학교 가기 전에 아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제 엄마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요. 응? 뭘 봤는데? 할아버지한테 온 문자예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할아버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다른 이름이라니? 아버님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이름으로요. 그것도 하트 표시랑 같이. 서연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서연아, 엄마한테는 이 얘기하지 마라. 네, 아빠. 그런데 아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준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가 알아볼게. 서연이는 학교나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남자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선영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대 앞에서 뭔가를 바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여보, 오늘 어디 나가세요? 응?
아니야, 그냥 집에 있을 거야.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에서는 거짓말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예쁘게 하셨어요? 서연이 등교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으로.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 무렵 만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며느리, 내가 왔다며 큰 소리로 인사했는데 오늘은 조용히 들어왔거든요. 아버지 오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잠깐 들렀다. 만호의 목소리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준호야, 너는 좀 쉬어라. 아버지가 며느리랑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속삭임이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친밀하고 더 은밀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은 평생 못 보잖아요. 갑자기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쉿, 소리 내지 마라. 만호가 선영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귀는 멀쩡하잖아. 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것도 자신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놈은 서류에 도장만 찍게 하면 돼. 만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지만 준호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집당도 내 이름으로 바꾸자. 어차피 그놈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있잖아요. 서연이야 어린애고. 나중에 생각하자.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곧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만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야, 아버지는 이만 가봐야겠다. 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만호가 떠난 후 선영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점심 드실래요? 아니에요. 식욕이 없어서. 왜요? 어디 아파요? 선영의 관심 어린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오후에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만이 준호에게는 위안이었어요. 서연아, 와서 아빠 옆에 앉아라. 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서연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아빠, 그런데 요즘 엄마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맨날 화장하고 향수도 뿌리고.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서연의 말이 준호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랑 문자도 너무 자주 해요. 저녁에 할아버지 가신 후에도 계속 문자하시더라고요. 서연아, 엄마 얘기는 아빠한테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근데 아빠, 왜 그런 거예요? 준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일에 순수한 딸까지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 저녁도 같이 먹자꾸나. 네, 아버님.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한결 경쾌했습니다. 식탁에서 만호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내 앞으로 된 서류들 좀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무슨 서류, 아버지? 집 관련 서류들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아버지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대화가
이제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정신은 멀쩡해요. 제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 아버지를 못 믿는 건 아니지? 만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선영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가 지금 상태로는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둘이 한편이 되어 준호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는 아직 멀쩡해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라. 만호가 딸을 꾸짖었어요.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 저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연이가 아빠 편을 들자 식탁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선영이 딸을 내쫓았어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만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을 믿어라. 내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반응하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대화와 저녁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눈은 어둡지만 이제 진실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요? 갑자기 왜요? 선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에요. 잊으셨나 봐요. 사실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태호 원장을 만나야 했거든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혼자 갈 수 있어요. 선영이는 집에서 쉬세요. 준호는 선영이 따라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준호는 택시를 타고 정태호 안과에 도착했습니다. 원장님 계시나요? 네, 준호 씨. 들어오세요. 정태호는 50살의 베테랑 안과 전문의였습니다. 준호의 담당 의사이기도 했지만 대학 동기이기도 했어요. 준호야, 오늘은 어떻게 혼자 왔나? 태호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진료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시력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어. 글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태호야,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나? 솔직히 말해줘. 정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내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빛과 그림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며칠 더 지나면 윤곽도 어느 정도 보일 것 같고.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절망하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준호는 정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호야, 부탁이 있어. 당분간 가족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왜? 좋은 소식인데. 내게는 이유가 있어. 정태호는 친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언젠가 말해줘야 해. 병원에서 나온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단순히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복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내 눈은 어둡지만 진실은 더 선명히 보인다. 그리고 이제 곧 나는 정말로 볼 수 있게 될 거야.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해요. 준호는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받아요. 선영의 위로는 이제 공허하게 들렸어요. 오후에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응, 갔다 왔어. 어떻게 됐어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대. 서연이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못 봐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예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고마워, 서연아. 저녁 무렵 예상대로 만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면서? 어떻게 됐나? 별 변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그럴수록 아버지가 더 도와줘야지. 어서 서류 정리부터 하자. 만호가 다시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뭘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준호야, 내가 이런 상태에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만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선영이 또다시 시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요. 준호는 두 사람이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모든 걸 준비해서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알겠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겠어요. 준호가 양보하자 만호와 선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물론 준호는 보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안심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그게 현명한 판단이야. 만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만호가 집을 나서면서 말했어요. 며느리야, 수고했다. 내일 또 오마. 네,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두 사람의 인사가 전보다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두 사람의 불륜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것까지 모두 드러내야 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준호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샤워하는 동안 준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요. 아직 시야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윤곽 정도는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서랍장 위에 놓인 선영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었지만 곧 포기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호가 찾아왔을 때 준호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정태호가 청력 검사용으로 빌려준 장비였어요, 아버님. 준호 씨는 정말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좋지. 며칠 안에 서류에 도장 받아내야 해. 만호의 대답도 선명하게 녹음되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좀 걱정돼요. 애가 너무 눈치가 빨라서. 서연이야 어린애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하면 돼. 두 사람은 자신들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평생 못 볼 텐데. 선영의 마지막 말이 녹음기에 저장되는 순간 준호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평생 못 본다고? 곧 너희들의 추악한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준호의 시력은 더욱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윤곽과 움직임 정도는
또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시각장애인인 척했습니다. 오전에 선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어제 숨겨놓은 녹음기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작은 녹음기는 소파 쿠션 사이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내 남편은 서류에 도장만 찍게 해. 눈 못 뜨는 놈이 무슨 힘이 있겠어. 만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라서 오히려 안전해요. 누구도 의심 안 해요. 선영의 대답도 선명했어요. 집 땅 문서는 언제 바꿀 건가? 이번 주 안에요. 준호한테 도장만 받으면 돼요. 그 바보는 자기가 뭘 찍는지도 모르겠지. 두 사람이 크게 웃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끄고 다시 숨겨두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놀라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으려고요. 조심하세요. 다칠 뻔했잖아요. 선영이 준호의 팔을 붙잡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가식적인 친절이었어요. 점심 무렵 옆집 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말순 할머니는 준호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어제 이상한 걸 또 봤는데. 무엇을 보셨는데요? 내 아버지랑 내 아내가 시장에서 커피 마시는 걸 봤어. 그런데 말이야. 너무 다정하게 앉아 있더라고. 선영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그냥 아버지가 며느리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 말순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사람도 봤나요? 시장 상인들이 다 봤지.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어떤 소문이요? 이준호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수상하다는 소문 말이야.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말순 할머니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어요. 네, 괜찮아요. 실수로.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말 잘 들어도. 뭔가 이상해. 말순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선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할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동네 할머니들이 원래 말이 많잖아요. 그런가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었어요. 오후에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서연아, 와서 아빠 옆에 앉아라. 서연이 아빠 옆에 앉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가 요즘 어때? 엄마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다른데? 맨날 예쁘게 하고 할아버지 오시면 너무 좋아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서연의 말이 준호의 추측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어제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엄마랑 할아버지가 통화하는 거요. 내일 또 만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이런 얘기는 아빠한테만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아빠. 저녁이 되자 만호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준호야, 아버지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다. 만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집 관련 서류들이야. 내가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정리돼. 준호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근데 이걸 왜 급하게 해야 하죠? 준호야,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언제 정리하려고? 미루면 미룰수록 복잡해져.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선영이 또 끼어들었어요. 여보, 아버님을 믿고 맡겨요. 하지만 준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서류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뭘 확인해?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만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준호가 서류를 만지려 하자 만호가 재빨리 가져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냥 아버지 말 믿고 도장 찍어라. 할아버지, 아빠가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서연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만호가 딸을 꾸짖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선영이 딸을 방으로 보냈어요. 서연이 방에 들어간 후 만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뭘 그렇게 생각해? 내일 모레면 서류 제출 마감이야. 만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준호가 일단 양보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게 현명한 판단이야. 만호와 선영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최종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녹음 파일, 목격자, 그리고 딸의 증언까지.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다. 준호는 내일 저녁에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과 결혼 20주년을 핑계로 큰 잔치를 열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선영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칠순이 다음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큰 잔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준호의 제안에 선영이 당황했어요. 잔치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칠순도 제대로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결혼 20주년도 같이 기념하면 좋겠고요. 선영은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상태가 이런데 잔치 준비가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서연이도 도와줄 거고 친척들한테도 부탁하면 돼요. 동네 분들도 오시게 하고요. 준호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서연이도 아빠 생각과 같구나. 준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전에 만호가 찾아왔을 때 준호는 잔치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칠순과 결혼 20주년을 같이 기념하는 잔치를 열려고 해요. 잔치라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만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내 상태가 괜찮아요. 친척들과 동네 분들 모시고 크게 해보려고요. 옆집 말순 할머니도 초대하고요. 말순 할머니 얘기가 나오자 만호와 선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만호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준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님, 준호가 하자고 하는데 해야죠.
선영이 억지로 동의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점심 후 준호는 서연이를 불렀어요. 서연아, 아빠가 부탁할 일이 있어. 뭐든지 해드릴게요, 아빠. 잔치 준비를 도와줄 수 있겠니? 친척들한테 연락하고 동네 분들도 초대하고.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서연은 신이 났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특별한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네. 아빠가 잔치에서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상으로 준비하고 싶어. 영상이요? 응. 그동안 아빠가 받은 도움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싶어. 너도 도와줄 수 있지? 네. 멋진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은 아빠의 진짜 의도를 모른 채 기뻐했어요. 오후에 준호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녹음된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바보는 자기가 뭘 찍는지도 모르겠지. 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못 볼 텐데 뭘 걱정해요. 선영의 대답도 또렷했어요. 준호는 이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서연이가 영상 편집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준호가 발표했어요. 다음 토요일에 잔치를 열겠습니다. 친척분들과 동네분들 모시고 크게요. 정말 할 거예요? 선영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아버지 칠순이니까 제대로 해드려야죠. 할아버지 축하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서연이. 만호는 웃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잔치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준호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서연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영상에 넣을 자료들을 줄게. 어떤 자료요? 음성 파일이야. 아빠가 감사 인사를 녹음해놨어. 준호는 녹음기를 건넸어요. 물론 그 안에는 만호와 선영의 대화가 들어있었지만 서연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영상에 넣어주면 될까? 네. 멋진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아빠, 어떤 사진들을 넣을까요?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할아버지 사진도 넣어줘. 알겠어요. 서연이가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동안 준호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이틀 후 옆집 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잔치한다면서? 네, 할머니도 꼭 오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더 많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내 아버지랑 내 아내 얘기 말이야. 어제도 시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요? 응. 이번엔 과일 가게 앞에서 봤다는데 너무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잔치 때 그 얘기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제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보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아, 그런 뜻이구나. 알겠어, 준호야. 말순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본 건 다 말해줄게.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모든 게 완료되었어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모두 초대장을 받았고 서연이는 영상도 완성했습니다. 아빠, 영상 다 됐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잘 만들었구나. 준호는 딸이 만든 영상을 미리 확인했어요. 만호와 선영의 대화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서연이는 자신이 만든 영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 아마 깜짝 놀라실 거야.
준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오늘 정말 큰일 냈구나. 삼촌들과 고모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어머, 준호가 이런 큰 잔치를 다 준비했다고? 시각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네.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준호는 차분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니까요. 만호는 새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칠순을 맞은 주인공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박수쳤어요. 오늘 주인공은 할아버지시니까요. 선영도 새 옷을 입고 화장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네요. 많이 와야 의미가 있죠.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오후 5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들이 상에 차려지고 사람들이 둘러앉았어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아버지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만호를 앞으로 모셨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만호는 겸손해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받아보는 건 처음입니다. 모두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만호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이렇게 잘 뒷바라지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옆집 말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준호가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삼촌이 준호를 앞으로 불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연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아버지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서연이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가족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준호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네. 친척들이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 서연이 어릴 때 사진들. 정말 행복했던 시절들이군요. 만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스크린에 녹음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남편은 서류에 도장만 찍게 해. 눈 못 뜨는 놈이 무슨 힘이 있겠어. 만호의 목소리였어요. 잔치 자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라서 오히려 안전해요. 누구도 의심 안 해요. 이번에는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삼촌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집 땅 문서는 언제 바꿀 건가? 이번 주 안에요. 준호한테 도장만 받으면 돼요. 그 바보는 자기가 뭘 찍는지도 모르겠지. 두 사람이 웃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잔치 자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고모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목소리예요? 큰딸이 만호를 추궁했어요. 만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못 볼 텐데 뭘 걱정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 이거 며느리 목소리 아니야? 친척들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증언하마. 할머니의 큰 목소리가 잔치집을 울렸어요.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시장에서 이 두 사람이 손잡고 다니는 걸.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이야. 커피도 같이 마시고 과일 가게 앞에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도 봤어. 할머니의 증언이 이어지자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런 페륜아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욕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만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미쳤다. 아버지, 선영도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이 이게 뭐야? 친척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나는 며칠 전부터 다 보고 있었다. 준호의 또렷한 눈동자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추악한 짓을 다 봤다. 잔치 자리는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볼 수 있어요? 서연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서연아. 아빠가 다 보고 있었어.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준호야, 언제부터? 삼촌이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숨기고 있었어요. 준호는 만호와 선영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평생 존경했던 분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만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영 씨,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이런 페륜아들을 어떻게 용서해? 집안 망신을 이렇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만호는 친척들 앞에서 오열했어요. 내가 미쳤다. 정말 미쳤다. 선영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서연이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준호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잔치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준호의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진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집은 적막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모두 분노하며 돌아갔고 집안에는 준호와 서연이만 남았어요. 만호는 친척들에게 끌려가다시피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미쳤다, 용서해달라며 오열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영은 짐을 챙겨 집을 떠났어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떠나기 전 마지막 사과였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랑 잘 지내렴. 선영도 울면서 집을 나섰어요. 그녀가 그렇게 아끼던 화장품과 옷들도 대부분 두고 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했거든요. 며칠 후 준호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선영이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아빠,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이제 진짜 괜찮아. 준호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정태호 안과를 다시 찾았어요. 준호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태호야. 시력은 많이 좋아졌지? 응, 이제 거의 정상이야. 준호는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참고 계획을 세워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 하지만 서연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두 달 후 준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첫 수업날 준호는 수강생들 앞에 섰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거든요. 수강생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하지만 시력을 잃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 발달하죠. 준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시력을 잃었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도 배웠고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준호를 서연이가 반겼어요. 아빠, 오늘 첫 수업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 서연이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응. 내가 아빠를 믿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서연이가 아빠를 꼭 안았어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고마워, 서연아. 어느 토요일 오후 옆집 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준호야,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한 말이 도움됐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 내 아버지가 그럴 줄은 몰랐어. 할머니도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6개월 후 준호는 재활센터에서 인정받는 강사가 되었어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준호의 수업을 듣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려고요. 수강생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서연아. 준호는 딸을 들어 올렸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서연이도 아빠 자랑이야. 그때 엄마와 할아버지 일을 말해줘서 고마웠어. 저는 항상 아빠 편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절망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과 욕망은 가문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요. 1년 후 동네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이준호 집 얘기 들어봤나? 그럼 그 대단한 복수 말인가? 시각장애인인 척하면서 모든 증거를 다 모았다니까. 역시 진실은 숨길 수 없어. 할아버지들은 준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참 지혜롭게 해결했어. 인내심이 대단하지. 딸도 효녀고 말이야. 말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 증언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 2년이 지난 지금 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재활센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강사가 되었고 서연이는 대학생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가끔 준호는 생각해요. 만약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아내와 아버지의 배신을 알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에 진실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있었기에 빛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절망이 있었기에 희망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 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